안녕하십니까. 뉴스가 넘치는 세상에서 다양한 매체에서 다양한 얘기들이 있지만 너무 지겹죠. 그리고 생생하지 않다는 인식도 좀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현장의 기자들이 생생하다 못해 식중독 직전에 어떤 그 날것의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려고 이렇게 엠바고 돌파라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윤진아 기자고요. 같이 함께하는 기자들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CBS 법조팀장을 맡고 있는 김중호 기자라고 합니다. 네, 저는 얼마 전까지 정치부에 있다가 최근에 산업부 주임하고 있는 이정주 기자입니다. 이걸 보시는 분들이 우리를 보고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쟤네는 누구인가? 그죠. 뭐 하는 애들인가? 그죠. 도대체 왜 나와서 저러고 있는가? 그래서 설명을 하자면 저희는 CBS 기자들이고요. 현장에 나가고 있고요. 저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국회를 출입하고 있고 그래서 국민의힘을 주로 맡고 있고 민주당까지 해가지고 국회 반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당 이슈를 많이 다루고 있고요. 우리 김중호 팀장은 뭐 하고 있죠? 서초동에 산재 있죠. 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검찰청, 검찰이죠. 그다음에 중앙지방법원, 그다음에 대법원 이런 쪽을 취재하는 그런 팀을 맡아서 그래서 그 팀들을 감독하고 있죠. 같이. 그래서 저는 보통 정당 기자라고 부르고요. 그렇죠. 법조 기자라고 불러요. 예. 그럼 이정주 기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산업부 기자인데 사실 산업부 온 지는 한 3개월밖에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정체성은 아직 산업부 기자라고 좀 그렇죠. 조금 물을 빼고 있는 중인데 네, 무슨 탈원전 뭐 이런 것들 좀 취재하면서 근데 저도 그 우리 윤 반장님 밑에서 같이 이제 대선도 치렀고 정주가 내 밑에서 굴렀지. 네, 정치부에 좀 오래 있었어요. 아니, 사실 섭외 당시만 하더라도 대통령 직접 기자예요. 그죠. 우리가 이 방송 원래 처음 찍을 때는 제가 네. 용산에 있어서 그 나름 정보값이 있었는데 예. 지금 뭐 저희 그 정보값을 뭐 크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실 정보값이라거든. 네. 자, 그래가지고 약간 지금 우리 이게 컨셉이 엠바고 돌파라고 해서 현장에서 그러니까 기사로 쓰긴 좀 애매하고 네. 그다음에 뒷단의 얘기인데 도움이 되는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렇죠. 뭐 하고 왔는지를 좀 하소연을 좀 해볼까? 그 아니 이제 유튜브를 엠바고 하라고 돌파를 하니까 설명을 좀 잠깐 해주셔야죠. 엠바고 돌파? 네, 일반인들이 엠바고를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 그런가? 네. 엠바고라 함은 보통 이게 그러니까 기자들에게는 공유가 됐는데 이게 보도가 보도를 하지 말자라고 기자들끼리 약속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일종의 신사협정이죠. 그죠. 기자들끼리. 하지 말자기보다는 이제 출고 시점을 잡는 거 아닌가요? 그럼 출구 시점을 잡는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 기사화를 전제로 하지 않고 우리가 왜냐하면 모든 걸 다 기사화할 수는 없잖아요. 내용과 네. 시기 면에서 다 엠바고를 걸 수 그쵸. 있다. 그래서 엠바고를 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엠바고 돌파라고 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어떤 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그럼 이 방송 나와서? 아니 사실 우리가 뭐 엠바고까지 지키면 저는 그게 봐요. 엠바고 지키면 지상파 보지 뭘 유튜브 봅니까? 네. 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컨셉이 네. 유튜브라는 거야. 네. 유튜브니까 그냥 우리가 기사로 쓸 수 없었던 거, 방송에서 말하기 어려웠던 내용을 풀면 돼 여기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뭐 범법행위 하겠다는 건 아니죠. 제가 기자가 되기 전에는 일반 독자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실시간으로 빨리빨리 취재 먼저 한 사람이 보도를 해주면 되지. 왜 어떻게 보면 기자들의 편의상 잡는 엠바고도 있거든요. 인터넷 실시간 시대에는 이걸 좀 깨줘야 된다. 약간 이런 우리의 편의를 포기하고 저희는 그런 내용적인 면에서 이제 다른 타사들에게 좀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현장 기자잖아. 제가 지금 그쵸. 왜 반말하고 있지? 내가 죄송해요. 나 정당 기자로서 정당에서 있었던 일들을 내가 현장 기자로서 직접 경험한 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김중호 기자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이정주 기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엠바고 돌파하기 때문에 굉장히 생생하고 날것이고 뭔가 정제되지 않은 듯한 컨텐츠긴 하지만 팩트다. 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정제되지 싶고 않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정제되지 않은 그런 정말. 정보들 그를 그렇지. 던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 네. 엠바고 돌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꼭 해주세요. 해주세요. 우리가 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게 되게 많은 이슈를 던져줬거든요. 최근에 뭐 개혁한다고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최근에 또 아까 우리가 또 조선일보 인터뷰도 얘기했지만 신년 인터뷰도 얘기했지만 중대선거구제도 바꾼다고 하고 몇 가지 이제 주요 쟁점들이 있는데 그 내용이 사실 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는 중대선거구제가 나름 여의도에서 큰 이슈이기 때문에 그거 먼저 얘기를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얘기니까. 저도 이거 좀 취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서두에 이제 우리 김 반장님, 윤 반장님 할 말이 많겠지만 어제 그제 저희 그 한판 승부에서 CBS 한판 승부에서 저희
그 구용의 선배, 구용의 기자가 이제 말한 거 가지고 논란이 한 번 됐어요. 그러니까 많이 드셔야 알겠지만 이제 거두절미하고 그러면 이 중대선거구제 이슈가 일단 네. 중대선거구제가 뭐야? 그거 왜 하자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아, 그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왜냐면 그게 이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이 설을 얘기하는 바람에 지금 난장판이 벌어졌어 사실은. 그쪽에서 막 한 적 없다 가짜 뉴스 하지만 난리 났는데 누가 얘기했어 먼저? 국민통합위원장인데 아니 그러니까 김한길 구용의 선배가 우리 회사 구용의 기자가 한판 승부 가서 이거는 일설에 의하면 자기 취재에 의하면 김한길 위원장이 그린 그림이다 라는 멘트를 치는 바람에 단독이시네. 단독이죠 사실상. 근데 사실 그 얘기를 우리끼리 여의도에서는 많이 네. 하고 있었어. 저희도 취재 결과 똑같아요 근데 사실은. 근데 기자들끼리는 왜냐면 중대선거구제 얘기를 갑자기 왜 했지? 그 다음에 신년사에서 굳이 원래 대통령의 메시지는 길바닥에다 오줌을 싸도 이게 뭐 어떤 메시지인지 해석해야 될 판에 그렇죠. 지금 막 그런 걸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 시점에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이게 어떻게 나온 얘기지? 그렇게 하니까 김한길이 옛날부터 여기에 관심이 있었고 윤 대통령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라고 우리는 공공연히 알고 있었지만 그거를 기사로 쓸 수 없었던 이유는 김한길이 내가 했어요 라고 하거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김한길 씨한테 들었는데요 라고 말하진 않으니까 그렇죠. 그런갑다 하고 있었는데 우리 방송에서 우리 선배가 김한길이 그랬다더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김한길 위원장님이 근데 되게 김한길 이름 놓고 검색하는 직원이 따로 있나 봐. 네, 검색 겁나 하는가 봐요. 김한길 그게 거의 검색해. 실시간으로 나왔다니까요? 그 입장문이? 그래서 아니 그 우리 회사였는데도 구영애 선배가 그런 얘기 했는지 몰랐는데 저는 입장문을 보고 찾아봤어. 나도 입장문을 나는 보고 어떻게 찾아봤어. 구영애 선배 방송하는 거 듣지도 않아. 나도 이 기자 얘기 듣고 지금 알았어. 그죠? 보통 이렇다니까. 그러니까 결과를 보고 꼬리를 보고 머리를 찾았지 머리를 보고 꼬리를 찾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그 얘기를 왜 해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근데 사실 통상적으로 그건 있지. 네. 왜냐하면 이 정치권에서 어떤 대통령이나 가장 뭐 탑에 있는 뭐 예를 들면 검찰 같은 경우 검찰총장 이런 쪽에서 무슨 결정을 내렸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 제도를 갖다 제안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했었을 때 다들 그런 해석들이 나와요. 누가 제안했다. 근데 그렇죠. 그거는 냉정하게 얘기해 보면 대통령이나 그 제안했다는 사람이 내가 한 게 맞습니다. 아니면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제안된 게 맞아요라고 인정하기 전까지야.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렇죠. 얼마나 많은 조언을 듣고 그러는데 반드시 그런 김한길 의원만이 그 전 의원만이 그런 제안을 했는지도 모르고. 아니, 사실 그 얘기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그 기사를 보면 중대선거구제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가 너무 짧아. 그렇죠. 짧아서 나도 이제 의원들한테 막 이거 혹시 여당이랑 얘기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막 우리 윤 대통령의 말씀인데 여당으로서 많이 말 안 됐어요. 이거 뭐 뭔 소리를 이럴 수도 없으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면서 이게 원래 평소에 소신이었고 근데 왜 이렇게 콘텐츠가 없어요? 물어보면 아예 뭐 인터뷰 과정에서 이렇게 잠깐 나온 거니까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막 얼레벌레 넘어간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럼 도대체 누구야 출처가 이렇게 되는 거지. 저는 엠바고 높으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요. 이름 말 못하는데 지금 그 정개특위 가동되고 있죠. 국회에. 제가 이제 그쪽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이게 뭐 선거구를 개편한다거나 또는 게리맨더링 이런 거 조정할 때 이제 총선 앞두고 1년 전까지는 선거구를 확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 선거죠. 내년 2024년 4월이니까 이번 올해 2023년 4월 9일까지는 선거구를 획정을 해야 돼요. 이 법에 나와 있어 이거는. 근데 그 전까지 정치개혁 여야 의원들이 같이 해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라고 이제 서로 막 뒤죽박죽하고 막 서로 공방전 하잖아요. 제가 이름 말 못하는데 모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전화가 왔어 저한테. 이게 어디서 나왔냐고 나한테 물어보려고. 그럼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어차피 김한길 김한길 저의 취재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저도 틀릴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 군데 청진기를 대봤을 거 아니에요. 그 청진기의 팔알이 다 김한길을 지목하고 있어. 근데 김한길 의원이 내가 그거를 한 게 아니다라고 입장을 냈다니까? 네. 물론 정치인들 표면적인 입장이란 거를 근데 우리가 그걸 깊이 받아들이진 100% 않지만 내가 또 받아들이기에는 궁금한 거는 김한길은 자기 입장이라고 나오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울 필요가 있나? 부담스러울까? 굳이 자기 입장을 부담스러울 수 내는 있어요. 왜라고 생각해? 부담스러울 수 있죠. 제가 알기로도 아니 김한길 연락이 안 돼. 비밀 취재해야 돼.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그 정당 역사를 봤었을 때 중대선거구제라는 거는 지금 그건 어쩔 수 없이
선거구제 자체를 갖다가 다 뒤집겠다는 거는 현재 배지를 달고 계신 분들에게는 좋을 게 하나도 없죠. 일단 그래서 안 시청자들이 될 것 같아. 잘 모르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소선구제 간단하게. 법조팀장이 그걸 왜 설명? 해주시죠. 이게 정치 제가 할게요. 예, 그럼. 예. 아니 이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려우니까 이 소선거구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 반장 선거 하잖아요. 반장 한 명만 뽑잖아요. 반에 한 명. 근데 예를 들면 우리 반이 100명인데 뭐 철수는 안철수 안 되겠다. 이름 바꿀게요. 이거 특정 위험했어요. 예, 예. 아니 그 내가 그 비율을 설명할게. 1반에서부터 5반이 있잖아요. 그럼 1반 반장, 2반 반장, 3반 반장 따로따로 뽑는 거예요. 근데 중대 선거구제를 하면 조금 더 넓혀서 5반을 통째로 해가지고 쫙 풀어놓고 여기서 5명 뽑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저는 왜 김한길 의원이 아니라 위원장이 국민통합위원장이죠 현재 직함 그분이 왜 이걸 싫어한다고 자기 입장문을 왜 굳이 냈다고 생각하냐면 왜냐면 우리는 김한길이 그렇게 공식적으로 나온지도 몰랐는데 본인이 그죠. 굳이 입장문을 내서 그렇게 그 한 입장문을 이유는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죠. 알게 됐지. 네. 김한길 공식화 그거 됐어. 알고 봤더니까 우리만 몰랐지 근데- CBS가 한 거네. 네. 근데 메신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한길이 중대 선거구제를 얘기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도와줄까? 그죠. 그렇지. 왜냐하면 김한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정계 개편을 할 사람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좀 털어가지고 새 정치 세력을 만들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이거든요. 국힘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야. 의원들 보기에는 마냥 자기 편이라고 볼 수 아니지. 없는. 아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도 입양한 사람이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입양한 사람이고 우리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당한테 애정이 없는 것 같아라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요? 느껴져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대놓고 말을 못하지만 그거를 얘기를 되게 이거를 많이 제가 해요. 선거구제는 이제 좀 쉽게 설명드리면 요런 맥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단에 이제 몇 개 맥락이 있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이 중대 선거구제를 하면 사실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라고 불리는 과거에 오래된 테마예요. 이 테마 자체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중대 선거구제를 했다고 해서 예를 들면 반윤 진영 민주당에서 저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anything but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문제도 아니고 예를 들면 북한과의 대화 이런 거는 진보 보수 확실히 나뉘어. 보수 정권은 통상적으로 북한 힘으로 눌러야 된다는 거지. 왜냐면 속이니까. 이거 쌀 줘봤자 또 속이고 돈 주면 또 속인다. 핵 개발한다. 이게 전통 논리가 갖춰져 있어요. 근데 중대 선거구제는 진보 보수로 전통 논리로 딱 무자르지 나른 논리가 아니야.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진보 진영에서도 많이 주장했던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역주의 타파. 그러니까 현재 소선거구제로 가잖아요. 그러면 TK, 영남 쪽은 다 보수당이 먹는 거야. 반대로 전남 쪽, 호남 다 민주당 계열이 먹는 거지, 진보 쪽이.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지. 그렇죠. 우리가 늘 갖고 있는 이 진영 정치 그리고 지역주의 정치 폐해 이거를 우리가 이겨내기 위한 제도적 어떤 개선이 있지 않을까 했을 때 아까 말한 대로 대구 지역구 8개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이걸 몇 개 해버리면 다 그 51대 49 선거거든요. 51% 먹은 사람이 다 먹어요. 맞아. 49표 바로 날라가. 그래서 과거에 김부겸 의원 이런 분들이 한두 번 당선됐지만 그분이 늘 한 38%의 표가 있어. 다 사표야. 이걸 방지하자는 논리에서 나온 게 전체를 묶으면 그러니까 말은 맞아. 말은 그렇죠. 거기서 좋아. 1, 2, 3, 4등 뽑으면 김부겸 정도면 1, 2, 3, 4까지는 들어오거든. 그치. 예, 부산에서 아마 민주당 의원들이 뽑힐 수 있을 그렇죠. 걸. 그래서 대구에서- TK는 좀 안 되겠지. 그렇죠. 이렇게 나뉘는데 이번 이 중도 선거구를 의심하는 이유가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럼 뭐를 의심해? 이걸 왜 아, 윤통이 어떤 의도로 왜 얘기하나? 가지고 나왔고 왜 이게 김한길을 의심하느냐? 이게 이런 논리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장님이 대구나 전남 지방은 만약에 중대 선거에서 3명 뽑나 칩시다. 지금 있는 합쳤어. 그러면 1등은 당연히 TK에서는 국민의힘이겠죠. 2등이 민주당 천만에 무소속 후보가 나와. 네, 이 장난은 전두환 때도 많이 쳤거든. 민주당 계열 무소속 의원, 그렇죠. 국민의힘 계열 내지는 무소속 우리공화당 계열 이런 아, 식으로 우리공화당 아직 네, 있구나. 1, 2, 3등이 보수 계열이 차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역주의가 센 지역은 어쩔 수가 없어. 어퍼치나 매치나 같아 결과는. 그건 호남도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통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부산하고 서울이에요. 전북도 네, 좀 그래. 애매한. 근데 전북은 숫자가 작기 때문에 중대 선거면 전북 전체가 묶일 수가 있어. 그래서 빼고 치자고요. 근데 서울, 경기 합하면 전체 의석 300석 중에 121석이 여기 몰려 있어요. 수도권. 거의 이게 3분의 1이 넘어가요. 그리고 부산이 작은 동네가 아닙니다.
PK 하면 부산 여기 전체 영남 38석이에요. 근데 부산에서 예를 들면 민주당이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지만 지지율이 붙어 있어. 이번 선거도 봐도 한 5% 내외 차이예요. 5% 내외 차란 뭐냐면 이거 묶어버리잖아요. 2, 3등에 민주당이 무조건 들어오게 돼 있어. 부산을 보수 정권이 다 석권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TK 의원들이랑 부산 의원들이랑 결이 달라. 그렇죠. 당연히 다르지. 네. 그래서 원래 정치적으로 이거 TK와 PK는 같은 영남을 묶기에도 그쵸. 예전부터 격차는 꽤 있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부산에서는 국민의힘이 의석수를 내줄 가능성이 높아요. 민주당에 국민의 입장에서. 근데 수도권에서는 오히려 지금- 반대지. 네, 오히려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많이 먹었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전패 위기가 있어도 여기를 먹을 확률이 높아. 그래서 바꿔 먹겠다는 건데 김한길계 사람들이 주로 수도권 출신 의원들이 많아. 그래서 김한길 아니 위원장이 근데 뭐 꼭 김한길 위원장으로 좁힐 필요도 없는 게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 구성이 보면 사실 TK당이잖아요. 그렇죠. 그쵸. 수도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김한길 위원장이 나로부터 나온 아이디어가 아닙니다라고 100번 부인을 해도 네.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금 우리가 지금 논의한 대로 TK 의원이라면 이 안을 받아들이기가 환영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하물며 이걸 먼저 제안을 한다? 그거 바보지. 그죠. 바보죠. 자기 영토 뺏기는데 그렇지. 밖으로 날아가요 바로. 그러니까 네. 자기가 지금 자기 받고 차겠다는 건데 누가 그러겠느냐. 그러면 그리고 윤 대통령이 보면 막 구체적인 방법론을 준비하는 스타일 같진 않아. 그러니까 되게 그거는 그 검찰에서 평가는 어때요? 그러니까 보면 지금도 중대선거구제의 취지와 명분에 대해서 그 누가 반대를 해요. 근데 어떻게? 왜냐하면 지금 당장 국민의힘 민주당 할 것 없이 돌려보면 다들 정개특위에 대해서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요. 다 이러거든. 그러니까 원래 일을 그거- 이런 식으로 하시나? 그렇죠. 스타일이? 그런데 그거 대충 요즘 돌아가는 거 보면 알만한 분들은 굳이 검찰대 돌아가지 않더라도 좀 짐작이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뭐냐면 보스 기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보스 스타일. 그러니까 그 보스라는 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간에 예를 들자면 이 보스라는 게 뭐 예를 들자면 우리 뭐 예전에 조폭 이런 것 영화나 이런 데서 나오지만 주로 어때요? 그 보스가 일일이 다 디테일하게 지시합니까? 야 누구 가서 어디를 갖다 치고 어디 치고 그치. 그게 아니라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잖아. 저기 좀 윤진아가 좀 요즘 이상한 것 같아. 그러면 그럼 한번 담그고 이렇게 알겠어, 알았어 해가지고 예? 충성. 예. 담궈주고. 그런 거지 사실 보면. 그러니까 그러면 그- 되게 유능한 참모가 있어야겠네. 말을 잘 알아듣는. 아니 그러니까 뭐 그 검사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뭐다. 윤석열은 이런 검사라고 딱 정의하기는 그렇지만 법조에 있었을 때부터도 수사 자체를 윤 총장이 이렇게 막 만기칠라면서 자기가 다 꼼꼼히 하는 그런 타입이라기보다는 그렇죠. 큰 그 굵은- 후배 아니, 검사들. 저도 그 예. 얘기 들었어요. 그 막 되게 중요한 수사가 있는데 제 윤석열 검사라고 막 어떤 기자가 술을 막 먹었대. 그래서 그 기자가 아니 근데 술 먹어도 괜찮아요? 그랬더니 아 괜찮아 한동훈이가 알아서 해. 이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되게 중요한 참모진은 다들 한동훈 검사, 아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스타일일 그렇죠. 것 같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스타일을 윤 대통령이 참모로서 선호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도 대통령 자체는 그 명분과 방향과 관련해서는 의지가 있었는데 대단히 구체적인 전략은 없이 나온 것 같다. 근데 이제 그럴 겁니다. 아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 전략을 대통령은 알고 있겠지만 일부러 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일부러 얘기는 안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아, 뭐 왜냐면은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이라는 이런 과정에서는 그 컨텐츠를 채울 참모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리고 보통 정치 영역은 윤 대통령의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만한 참모가 윤핵관? 그리고 보통 이런 식의 화두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런 거대 담론, 빅 이슈 같은 경우에는 먼저 맨 처음에는 운을 띄는 단계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간을 보죠. 지금 벌써부터 아니 정치판에서 그렇게 안 움직여. 운을 내가 띄울 테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받쳐줘까지 한 다음에 그쵸. 띄운다고. 그쵸. 근데 내가 봤을 땐 받쳐주는 거 준비 하나도 안 돼 있어. 왜냐면 하나도 안돼 있다. 국민의 힘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지. 아니, 저는 이렇게 봐요. 저는 이 산을 우리가 대선 때 이제 대선팀 뛰면서 윤통을 또 옆에서 봤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 사람이 그 사람 뭐 소주 마셔본 정도는 아닌데 여러 이제 실책과 이걸 이제 제가 나중에 복기를 해보면 이
소위 말해서 호랑이를 만나본 적 있냐? 이런 질문인데 봐보세요. 호랑이를 만져본 적 있어요? 반장님? 아니. 호랑이라는 동물이 있다는 건 알죠? 만져본 적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우리가 제가 이 질문 왜 하냐면 꼭 그 비유를 들어야지 우리가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냐하면 중대선거구는 실제로 야생 호랑이를 누가 설명해 놨는데 호랑이가 키가 3m예요. 발을 이렇게 올리면 진짜? 엄청 큰 동물이야 생각보다 성체가. 우리가 개라고 생각하는데 좀 큰 개가 아니라 몸집이 달라요. 몸집이. 근데 이건 뭐냐면 제가 이런 거 호랑이를 책으로 보고 TV로 보고 동물의 왕국으로 본 사람은 자기가 호랑이를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거든. 마찬가지야. 중대선거구제. 교과서적으로는 다 알아.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선거구제. 지금 20만 명 상한선 있는데 그걸 넓혀가지고 몇 명 하면 몇 명 뽑히고 그럼 4등까지 뽑히면 어쩌고 저쩌고. 이게 정치 공학이나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요. 근데 제가 이제 사람들 만나보면 저도 모르는데 선거는 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그 뭐냐? 한 번이라도 총선에 나가보고 옆 지역구의 분위기와 그 동네 있잖아요. 우리 게르멘 그 선거구 획정할 때 그 동네 다리 하나 갖고 피 터지게 싸워. 왜? 거기 잘리기 한 장에 자기 모가지 걸렸거든. 왜? 총선이 차이 많이 나봐야 2,000표예요. 실제 표가잖아요. 아파트 한 동이라고 사실은. 그래서 그거는 소선거제에서 선거를 치러본 사람들이나 내지는 떨어져도 당협위원장들은 본능적으로 알아 이거를. 이게 무슨?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이런 맥락에서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오는 멘트가 내가 그동안 최근에 느꼈던 국민의힘의 어떤 그 윤 대통령 바라보는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원래 우리 국민의힘은 요즘 스타일은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 대통령 뜻 뭐야? 직진. 야 그거 진짜 귀 기울여 듣는 스타일인데 요번에는 윤심, 직진. 윤심 직진인데 이 이슈와 관련해서는 그거 그렇게 큰 고민하시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뭐 이래 진짜 대놓고 부인하고 싶은 거지. 너무 그렇지. 부인하고 싶은 거야. 내 부인하고 목숨이 싶은 걸린 거야. 거니까 내 배지에 걸린 그러니까 거니까. 그 부분에서 보게 된다면 이거는 소설입니다. 뭐 정치라는 게 어느 정도 다 소설의 얘기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류의 제안은 거의 전형적인 뭐냐면 선거를 앞두고 보면 판 자체를 뒤집기 위한 그죠. 카드예요. 정계 개편의 단초예요 처음에. 그리고 그걸 이렇게 왁구 없이 하나? 아니 왁구 근데 없이 지르나? 그게 국민의힘 쪽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그쪽에서 싸늘한 반응이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 준비도 안 하고 던졌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는 좀 너무 이렇게 낮춰보는 건가? 네. 우리 아니, 그러니까 각하를?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러니까 지금 좀 빠른 죄송합니다. 판단일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 게. 죄송합니다. 저는 반반인데 그 두 개가 존재해요. 네. 굉장히 전략적으로 했다. 아니면 그냥 질렀다. 근데 아까 전에 우리 윤 기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그 국민의힘과 그 다음에 거기 어떻게 보면 여당의 수장이 되어 있는 대통령 간의 이 거리감, 그 화학적 결합이나 이런 부분이 뭔가 좀 딱 붙어 있는 것 같지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좀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 같은 여당으로 같은 배를 탔으니까. 근데 그것도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이라는 170석과 이재명 대표라는 그런 거대한 적설 그죠. 앞에 두고서 그 전략적인 오월 그걸 동지죠, 같은 오월 5월 동지. 동지했을 뿐이지. 네. 아니 국민의힘을 몰락시킨 가장 핵심적인 그죠. 사람이 누구야? 그죠. 윤석열이에요. 네, 칼 아이고. 휘두르고 음. 구속시키고. 그리고 대신 사면 해줬잖아. 근데 거꾸로 보자면 잘못해서 최근에. 거꾸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에이 별 높은 놈들 진짜. 거꾸로 보자면 네. 윤 대통령이 평생 특수부 검사를 했단 말이에요. 음. 특수부 검사라는 건 우리가 도식적으로 아는 건 뭡니까? 부정부패한 권력. 거기에 대해서 평생을 갖다 수사를 하고 깜빵에 넣고 있던 사람이라는 정치인이 거죠. 어떻게 보이겠어. 그렇죠.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그렇죠. 기존 정치권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놈들은 네. 범죄자들. 나는 기사에도 썼는데 어떤 이제 정치 것이기가 아니 우리를 건달로 보는 것 같아 이런 얘기 하더라고. 의원이요? 건달로 보는 것 같아. 정확하게 보셨네. 그러니까 인사이트가 굉장히, 있으셔. 인사이트가 같은 있으신데 의원인가요? 아니 근데 그게 지금 많이들 보면 그렇게 얘기해. 그게 건달 양아치 이렇게 보는 것 그죠. 같다. 단순한 감이라고만 볼 수가 없는 게 실제적으로 지금 여권 내부에 역학구도라는 게 어떻게 돼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뭐 친이 친박 이런 식으로 돼 있지만 맞아요. 지금 보면 편의상 뭐라고 부르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검사 인맥 플러스 윤핵관 약간 이런 구도로 가잖아. 딱 보면. 맞아요. 그런 구도. 그러니까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아니면 기재부 관료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더 나가게 되면 S대. 윤석열 대통령은 뭔가 기존 정치권과 차별화되는 어떤 자기의 참모 조직을 아직까지도 검사로 대변되고 있지만 거기를 갖다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보면 대통령실 안에서도 그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럼 그들은 그러면 기존 정치권에 대한 시각이 어떨 것인가? 저는 별반 윤 대통령과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아 이거는 제 소설인데 저는 이렇게 봐요. 아까 말한 종합하면 그러면 이 신년 기자회견에 중대선거구제는 어떻게 나왔을까? 제가 고민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첫 번째 포인트가 고민하면 답이 나와? 이게 이런 시나리오를 그렸죠. 고민이 이게 좀 첫 번째는 중요하지. 뭐냐면 신문이야 신문. 그러니까 신문으로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어. 왜? 신문 인터뷰는 기본적으로 그 추가 질문 질답 사이에 추가 질문이 없으면 편집이 가능해요. 아 그리고 나중에 다시 또 보여주잖아. 네, 사실 그것도 있어. 보여주잖아. 그래서 사실 이거 좀 이게 해주세요. 민감한 이런 거 하자. 민감한 문제인데. 네, 이게 생방송 방송이거나 도어 스태핑 이런 거에 걸렸잖아요. 그러면 추격 질문해서 이 속내를 알아낼 수 있어요. 근데 딱 그 두 문장 있었거든, 그냥. 그 3명, 2명, 3명, 4명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나머지를 우리가 무슨 옛날에 시조처럼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아, 거부가 고개를 내밀어라.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그 해석을 하는 거야, 따지고 보면. 근데 첫 번째는 왜 신문 인터뷰를 이용했는가 이 부분이었고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윤통이 이거를 던지고 나서 이제 해석의 여행에 갔잖아요. 종합하면 저는 전략인데 이 저의 소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누가 중대선거구 말씀하시라고 머리에 넣어준 거야.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그런 툭 뱉은 거지. 그리고 그분한테 와서 근데 윤 대통령이 남이 뱉은 거 잘 안 듣는 타입이시잖아. 아 근데 그냥 넣으라고 하면 넣는 것도 있어요 몇 개. 근데 그렇게 해서 또 뭐랄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하면 기다려 보시라고 하셨을 거야 누군가가. 제가 뭐 그걸 김한기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저는. 누군지 모르죠. 근데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보세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중대선거구제를 하게 되면 장점이 아까 말했지만 수도권에 있는 김한길 계 사람들은 당선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근데 그것만으로 부족해. 제가 납득이 안 된 거야. 윤통에게 직접적인 이득이 있어야 돼. 근데 예를 들면 검사 출신 사람들 중에 출마하고 싶은 사람이 지금 줄을 섰어요. 아니 대표적으로 우리가 똑같고 우리가 벌써 검천이라는 얘기가 나와. 네, 금감원장, 이복현, 주진우 많이 듣던 대통령실에 얘기죠. 있던 한동훈 장관 다 후보는 오르지 않습니까? 거긴 무조건 나오지.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지역으로 가잖아요. 지역은 기본적으로 조직이 토호 세력이 있어요. 그거 뚫기 힘들어 생각보다. 쉽지 않지. 네, 그리고 공천 파동 납니다. 상대방 무소속 나오면 죽어요 잘못하면. 근데 서울은 꽂으면 돼 그냥. 이 중대선거 묶어가지고 꽂으면 돼요. 그래서 검사들 공천하기도 굉장히 쉬워요. 여기 강남 쪽에 묶어가지고 동훈아 너 저기 가라. 당선이야 그냥. 되는 거야? 네, 당선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손쉽게 꽂을 수 있는 구도가 이거고 이 이해관계가 김한길계랑 딱 맞아. 네, 요렇게 해서 돌파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쳐봐요 경우의 수로. 제가 여기 이게 포인트거든요. 안 됐어. 그럼 잘 봐요. 이번에 국민의힘 의원들 반응 나오죠. 아, 뭐 그냥 그거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닌 대놓고 뜨뜻미지근한. 반대는 못하지. 그죠? 그렇지. 그게 사실 반대거든. 그치. 이게 속가내기 작전이에요. 지금 친윤 정권에서 공천을 미는데 윤통이 바로미터를 보는 거지. 야, 너 열심히 안 하는 애들. 당연하죠. 이번에 대답할 그거 때 너무 무섭다, 근데. 뜨뜻미지근하잖아요. 낙천이야. 아, 근데 말 세게 하신 분들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 다 리스트에 올라오고 있어. 아니 거의 다 그래. 네. 거의 그럼 살생부 당연하죠. 다 죽었네. 이번에 어떻게 알려드려야겠어. 원래 피아는 위기 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건 맞는 말이야. 네. 그러면 네가 진짜 나를 위한 그 종인지 소위 말해서 죽은 입장에서는 왕 입장에서는 너를 위한 종인지는 종의 집에 불을 질러봐야 돼. 그래서 왕으로 궁으로 온지 지집으로 간지를 봐야 돼요. 근데 거의 다 자기 집으로 갔는데 어떡하지?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이번에 쌀까? 친윤과 반윤을 솎아내기 가장 좋은 바로미터. 이 중대선거구제. 근데 여기서도 손해보는데 대구 의원이 예를 들면 저는 해야 됩니다. 아 얘는 공천이지. 야 너는 진짜 간쓸게 다 내놨구나. 공천. 이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굉장히 다각도 포석의 물론 윤통이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혹시 우리 산업부 기자의 소설을 듣고 근데 이 소설은 소설로서 그냥 남겨둘 수 있는 게 소설이에요? 내가 반소설을 또 주자면 이를테면 엄청나게 그걸 찬성하는 사람이 나름의 그게 자기 해방구일 수도 있어. 살 길일 수도 있어. 그렇죠. 왜냐면 자기가 공천이 딸랑딸랑해. 그렇죠. 자기가 지금 내가 공천 못 받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러고 있는데 중대선거구제 해? 그렇죠. 그러면 나는 여기 조직도 있고 그쵸. 역사가 있으니까 내가 공천 못 받아도 무소속으로 나와서 2, 3등으로는 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그죠, 있어. 그죠. 지금 그래서 다들 머리 팽팽 들어가고 있을걸? 그러니까 그거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방금 이 윤통이 말한 이
누군가는 뭐죠? 이 시나리오를 짠 사람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아, 이 새끼는 어차피 여기서 딸랑딸랑하네. 얘는 친윤 아니야. 라고 제거할 수 있는 정보값이 넓다는 거죠. 적어도 그렇지. 적어도 그것도 알고 있어야 돼. 이런 신호에는 얘가 이렇게 반응하는구나라는 정보를 낼 수 당연하죠. 있지.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알려주는 거 아니야. 사실 그렇게 생각 안 아니, 했는데. 그건 꿈보다 해몽인데.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공통점은 있네. 지금 현재 여든 야든 간에 지금 정치판에서 그다음에 향후 총선에서 기득권을 가질 사람들 외에 그죠. 제3의 세력들에게 어찌됐든 간에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제안이 맞아요. 되겠고 이게 이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정계 개편을 위한 소위 말하는 떡밥이 될 그렇죠. 수 있는 아주 아니 강력한 떡밥이 이게 되는 전 거죠. 나는 그 이게 첫 번째 개개인인 걸 스텝이에요. 떠나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나쁘지 않은 스텝이에요. 전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윤 대통령이 진짜로 해내면 인정. 개인적으로 중대선거구제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 마음에 드십니까? 네, 저는 중대선거구제를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아, 아니, 근데 저는 염려한 게 뭐냐면, 그때 우리 똑같이 얘기했지만, 그 단어의 모호성. 그렇긴 해요. 중령, 이게 세력,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지. 맞아, 중대선거 하려면 전국 단위를 해야 돼요. 맞아요. 그건 아니, 해요. 예를 들면 노예제를 폐지하려면 남부 전쟁할 때 다 폐지해야지. 그렇긴 아, 그래, 해. 야, 조지아주만. 조지아주만 놔두자. 이거는 그렇긴 해. 폐지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아니야. 방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렇죠. 사실 얘기가 다르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사실 그 부분이 좀 이번 인터뷰에서 보게 될 때 많은 지적을 그렇죠. 받는 아 거예요. 맞다. 거기서 그랬지. 그러니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맞아. 사실 전면적인지 아닌지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윤 대통령이 필요에 따라서라고 그랬나? 네, 조건을 그러니까 달았어. 지역 특성에 따라. 지역 특성에 따라서. 네. 그건 좀 문제가 네, 있어. 그건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급 정도의 포지션에서 뭔가 이 전국을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제안을 하기에는 뭐랄까 너무 간보는 것 같은 그런 그렇죠. 인상을 줬다는 게 좀 그렇죠. 약간 보면 그렇죠. 그런 게 있네요. 이런 거는 연두 기자회견 할 때 예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같은 이게 전형적인 간복이 아니야. 네. 이렇게 해놓고서 뭔가 좀 역풍이거나 그렇게 되면 그렇죠. 뒤로 한 발 뺄 수 있도록 너무 여지를 많이 남기는 아니 거야. 그리고 민주당 공격이 딱 좋아요. 왜냐면 이게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 어정쩡하잖아요. 딱 내놨는데 민주당이 원래 중대선거 이런 거 뭐 소상공인 이런 거면 민주당이 하자 할 거 아니야. 뭐 을들의 뭐 이런 거 민주당이 통과시키는. 근데 갑자기 중대선거 딱 내놨는데 애들이 멈칫하는 거야 지금. 이게 무슨 수화지? 이거 하고 있는데 이러면 계속 공격 들어가지. 왜? 야 너네 임마 너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친문 문재인 그 문재인의 그 상류로 가면 노무현 친노 노무현의 꿈인데 너네 왜 이렇게 어정쩡하니?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좋다. 왜 이렇게 어정쩡하니? 라고 해서 민주당을 또 두 쪽으로 가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카드예요. 우리 쪽도 두 쪽으로 가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전망으로 우리 마무리합시다. 돼요? 될 것 같아요? 되겠어요. 저도 안 된다. 네. 그죠? 그리고 사실은 쉽지 않아. 이 아이디어를 누가 냈는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의미에서 받아들였는지 그건 알 도리가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아이디어를 낸 사람도 받아들인 사람도 반드시 이걸 해야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던졌을까. 그렇죠. 오케이. 경우의 수를 아까 여러 가지 의도 이런 효과가 있다. 이걸 네.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다. 이것만 해도 아유. 던질만 하네. 제일 그리고 일본은- 우리는 먹고 살 게 있잖아. 네, 그 제일 기사도 1번 쓰고. 피하 구분이에요. 지금 우리 천막에 야 아군 어딨냐? 근데 그거 만약에 몰랐다면 이번에 진짜 좀 알려드리고 싶다. 아. 어떻게 왜냐면 지금 나는 알려드리고 있잖아. 내가 좋아하는 의원들도 되게 부정적으로 대놓고 얘기해가지고 그쵸. 좀 살려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저도 그 의원이 전화 왔길래 제가 친절히 알려드렸어. 조심하시라. 발언. 지금 당신 작두타고 그 있다. 의원님,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현 정치권이에요. 문제는 그러니까 현 정치권을 뒤집겠다는 의도로 내놓은 제안이라고 한다면 저는 솔직히 이게 그냥 단순한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지금 현재 여야 넘나들어가지고 주변에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양 극단에서 그들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극단 세력들을 제외한다고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큰 덩어리 중도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좀 위험스러울 정도로 현 정치권에 대한 혐오 내지는 그런 부분이 커지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사람들은 보수든 진보든 그런 건 떠나 없이 현 정치 이거 안 되는 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다 공감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 굉장히 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게 그런 그리고 반정치를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잘 알고 이용하시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은 정치 중요한데.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현 정치권 여기에 대한 뭔가 대안이 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민주당 국힘 구도는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의외로 오케이. 동의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수 있다. 네. 그래서 동력은 이게 어찌된 뜻이 계속 돌아갈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이 제도가 실제 현실에서 관철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것으로 어렵습니다. 정리를 좀 할까? 네. 그럽시다. 네. 예? 관장님 생각은
안 된다. 된다. 저는 되게 힘들다고 봐요. 아, 그치. 우리가 다 이렇게 벌써 안 된다고. 왜냐면은 이게 일단 전선이 그어져야 되는데 그지? 전선부터 안 그어져요. 네. 아니 그리고 일단 국민의힘 내에서 안 그어져, 그쵸. 정의당에서 안 그어져, 그쵸. 민주당에서 안 그어져, 민주당 내부에서도 안 그어져. 이것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전선은 우리 피하 구분을 위한 그러니까, 거다. 그러니까 전선이 그렇지만 구워져야지 이제 얘기가 되는데. 맞아요. 떡밥은 고기를 낳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기를 모으려고 던지는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그렇죠. 예, 어장을 만들어야지 먼저. 떡밥을 더 알고 똑똑해. 보니 똑똑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네. 우리 장제원 의원이 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정치 고수라고 막 그런데 근데 진짜 정수 고수인가? 아, 알고 보니 장재원 의원이 그래서 장재원 의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랑받으시는 뭐 거예요. 하수 고수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장재원 의원입니다. 마무리합시다. 자기가 움직이지도 않고도 원하는 바를 얻어낸 거를 고수라고 한다면 초고수죠. 아무튼 저는 우리 방송을 볼지 모르겠는데 누군지 몰라도 이걸 한 만든 명은 사람. 봐야 되는데. 아, 나 인터뷰 한번 해주고 싶어. 진짜. 어디 산속에 숨어 있는 유튜브 무슨 보세요. 도인, 유튜브. 무슨 도인이냐. 네. 유튜브로 아, 카톡으로 누구- 보면 되잖아. 아니 근데 윤석열 대통령 유튜브 되게 열심히 보신다니까. 누군지 모르게 이 숨어 있는 윤석열 정부의 장량. 시간 한번 내주십시오. 그럼 썸네일만 극우 썸네일을 네. 넣어가지고 그럼 딱 네. 해놓으면 보시겠네. 윤석열의 장량 누구인가? 네, 저도 많은 아이디어를 드릴 테니까 한수 배울 겸 배우는 걸로. 좋은 포석이었어. 오케이. 네, 물론 앞으로도 그 포석이 다 통할 거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렇죠. 그러면 우리 더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네. 여기서 엠버거 돌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엠버거 돌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꼭 해주세요. 해주세요. 예상했던 대로 우리 개판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생각보다 중구난방이네요. 중구난방이었지만 그래도 중대 의식의 선거 흐름, 같은 분위기였어요. 의식의 흐름대로 하니까 네. 들으시는 분은 이해가 잘 되셨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그다음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여기서 저희 프로그램 엠바고 돌파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 노코브이 채널로 올라가고 있는 윤진아의 엠바고 돌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게 저희가 이제 부탁드리는 게 아니고요. 국어를 해야 돼. 지금 보고 계시는 한 분이 계시더라도 오직 한 분일 수 있으니까 자 한마디씩 국어를 합시다. 저는 뭐 구독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저희 그 엠바고의 깊이가 좀 더 날것으로 다음에는 그렇지. 이제 실명으로 네, 조금씩 드럼통에 나중에 발견될 각오를 하고. 당연하죠. 그렇지. 네. 우리 김종호 세다. 선배는 드럼통이 좀 커야 되지만 각오를 하고. 그리고 검찰이잖아. 네. 검찰은 좀 무서워. 아니 쪼개면 돼요. 몸을 쪼개면 되죠. 근데 쪼개면 되지. 드럼통. 아니 그동안에 법조팀장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한 3년 되는데 3년나 있어? 아, 진짜. 야, 검사는 이제. 그 생명 연장의 15는 기회를 할 끝났네. 정도로 공천 받는 거 아니에요, 선배? 그래. 그래, 수도권 봐. 우리 팀 전체가 받은 악플만 보면 아니 아마 뭐 우리들 중대 전부 선거 때 승천할 갑자기 거예요. 목동으로 나오시면 수도권 어디야? 어디로, 뭐가? 어디에 자 헛소리 받는데? 그만하시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악플을 받을 만큼 받았으니까 네. 이제는 선풀. 댓글, 구독, 알림 요 정도는 좀 국어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아니, 싶은데. 정말 단 한 분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너무 애절하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을 꼭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인사드려 빨리. 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꼭 해주시기를.